안녕하세요. 역사가 빛나는 밤에 저는 역밤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잠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500년 왕조의 비밀이 담긴 기록 속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밤 저희가 함께 머무를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바라보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방법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은 참 오래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을 텐데도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작은 파문까지 굳이 적어두었습니다. 당장은 쓸모없어 보였을 문장들까지도요. 그 기록의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이름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밤에는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건 정확한 연도도 왕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저 한 나라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의 결을 조용히 느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밤에 어울리는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 늘 빛나는 순간보다 흔들리던 순간을 더 많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해낸 날보다 잘 알 수 없던 밤의 기록이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조금 졸리셔도 괜찮고 중간에 생각이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붙잡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곁에 두고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9개의 밤을 천천히 건너가 보겠습니다. 기록을 남기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 기록이 조용히 말을 멈출 때까지 오늘은 기록이 처음 숨을 쉬기 시작하던 밤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기록으로 남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단단하게 서 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왕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선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무엇을 먼저 할지 오래 고민했던 흔적을 남깁니다. 성을 쌓는 일도 중요했고 군사를 정비하는 일도 급했지만 그보다 먼저 손에 쥔 것은 칼이 아니라 붓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남겨두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록은 조선에게 뒤돌아보기 위한 장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 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적어둔 문장을 다시 펼쳐보는 일은 나라에게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시작된 기록입니다. 한두 사람의 기억에 맡기지 않고 한 시대의 말을 한 사람의 입에만 담지 않기 위해 나라 전체가 나서서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 말은 공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적히는 순간 그 말은 시간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그 사실을 아주 이른 시기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록은 화려한 순간만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결정도, 머뭇거림도, 말을 삼킨 침묵도 가능한 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완벽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미워하는데 그다지 능숙한 나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건 어쩌면 스스로에게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든 적어도 그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처럼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굳이 붙잡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 애썼다는 느낌 정도만 가볍게 받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제2장 왕도 읽지 못한 문장들. 기록은 언제나 사람의 손을 빌립니다. 그 손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에 따라 문장의 결도 달라집니다. 조선에서 기록을 맡았던 사람들은 사관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늘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자리에도,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말이 오가다 멈추는 틈에도 사관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속해 있다는 뜻과는 달랐습니다. 사관은 왕의 사람이 아니었고 신하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 그대로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얼마나 길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던져졌는지까지 사관은 가능한 한 덜 흔들리는 눈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칭찬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비난을 덧붙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를 종이 위에 옮겨두는 일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은 이 기록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사관이 적은 초안, 사초라 불린 글은 왕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사초불견, 왕은 초안을 보지 못한다는 이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은 그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기록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기록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한 말이 어떤 문장으로 남았는지, 어떤 표정이 함께 적혔는지 사관 역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적은 문장이 언젠가 어떤 얼굴로 다시 읽히게 될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관의 기록은 담담합니다. 화려한 수식도 없고 의도를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나란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실록 속 문장들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순간을 그대로 두려는 태도는 읽는 사람에게 조금의 거리를 남깁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거리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록과 권력 사이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일부러 남겨둔 틈처럼요. 이쯤에서 조금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사관과 사초라는 말이 아직 낯설게 느껴진다면 지금은 그저 왕의 곁에 있으면서도 왕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기록은 그렇게 사람 곁에 있었고 사람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3장 시작의 불안한 밤.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은 늘 또렷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시작도 조용하지만 불안한 밤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붙었고 새로운 왕이 자리에 앉았지만 그 이름과 자리가 곧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태조의 선택은 결단이었을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라는 시간이 저물고 조선이라는 시간이 열리는 사이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를 꿈꾸었고 누군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 흔들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새 나라를 세웠다는 문장 옆에 망설임이 함께 놓여있고 기대가 적힌 다음 줄에는 불안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기록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아래의 시간은 생각보다 자주 흔들렸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밤들은 선택과 배신, 침묵과 결단이 겹겹이 쌓인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더 정당했는지는 이 밤에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록이 전하고 있는 것은 정답보다는 그때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의 무게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태종의 시대에 이르러 조선은 조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왕권은 분명해졌고 나라의 틀도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수많은 결정을 지나온 끝에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기록 속의 태종은 항상 확신에 찬 모습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오래 머뭇거린 흔적도 남아있고 강한 선택 뒤에 조용한 불안이 따라붙는 순간도 보입니다. 조선은 이 시기에
왕의 힘을 중심으로 나라를 정비해 갑니다. 질서는 분명해졌지만 그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늘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록은 이 불편한 시간까지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새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밤이 필요했는지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환호 속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는 불안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장면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대로 흘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밤은 누군가를 이해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밤은 아니니까요. 그저 조선의 시작이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만큼 많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느낌만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나라의 첫 밤은 늘 그렇게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채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제4장 세종의 낮은 숨. 조선의 시간 속에서 유난히 밝게 기억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떠올릴 때 곧바로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떠올립니다.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 정리되었고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여러 생각들이 나라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기록 속의 조선은 이 시기에 분명 한 번쯤 깊은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록은 그 숨이 늘 고르기만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빛이 강했던 만큼 그 그림자도 함께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언제나 확신에 찬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몸이 자주 아팠고 밤이 깊어질수록 결정을 미루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오래 머물러야 했던 날들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었지만 그 말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계산과 망설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록은 그 과정을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던 시간도 늘 환한 순간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뻐하는 얼굴 옆에 걱정이 놓여있고 기대 옆에는 반대와 침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던 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과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도 세종은 종종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그 생각은 다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실록 속의 세종은 위대한 상징이기보다 끝까지 책임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잘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때로는 숨을 가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기의 기록을 읽다 보면 성취의 문장 사이사이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을 피로와 고민이 조심스럽게 스며 있는 것처럼요. 조선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남겼습니다. 잘된 일만 골라 적지 않고 힘에 부치던 순간도 같은 무게로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남긴 결과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멀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라를 이끌던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도 하루를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만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기록 속에서 세종의 시간은 늘 그렇게 낮은 숨으로 다음 날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5장 제도가 자리를 잡던 시간, 세종의 시간이 지나고 조선은 다시 한번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나라의 숨결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늘 하나였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길은 언제나 굳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조의 시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입니다. 정통성이라는 말이 쉽게 입에 오르내렸고 그 말의 무게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실록은 이 시기를 날카롭게 꾸미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가르지 않고 그저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이 남긴 여파가 시간 속으로 번져갔다는 사실을 담담히 적어둘 뿐입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이 시기에 사람보다 제도를 먼저 세우려 합니다. 누가 앉느냐보다 어떤 틀이 남느냐를 더 오래 고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성종에 이르러 조선은 조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급하게 달리던 걸음을 늦추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갑니다. 법과 규범,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시간도 이런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완벽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 조금씩 다듬어간 결과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실록 속의 이 시기는 눈에 띄는 사건보다 조용한 반복이 더 많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문장이 다듬어지고 어제의 결정이 오늘 다시 검토됩니다. 나라가 숨을 고르며 자기 몸에 맞는 틀을 찾아가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이 과정이 늘 부드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사람 위에 놓이지만 그 제도를 만드는 손은 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이와 속도의 차이는 여기저기서 작은 마찰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이 시간을 통과하며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기반을 마련해 둡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이 나라를 오래 버티게 한다는 사실을 조선은 이 시기에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이 장은 흥미로운 사건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라가 제 숨을 찾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큰 소리 없이 지나간 밤들이 사실은 가장 긴 시간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 그 정도만 가볍게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제6장 어긋난 이상과 권력, 나라의 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시간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그 안쪽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시대에 이르면 기록의 문장들은 조금 다른 온도를 띠기 시작합니다. 말은 많아지지만 침묵은 더 무거워지고 결정은 빠르지만 그만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실록은 그를 괴물처럼 그리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이 마음을 앞질렀을 때 어떤 밤들이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분노가 쌓이고 의심이 자라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화로 불린 시간들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들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이 필요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실록은 끝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이 지워지고 자리가 비워지고 남은 사람들이 더 조심스럽게 숨을 쉬게 되었다는 사실만 담담히 적어둘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종의 시대가 열리면 조선은 다시 고치려는 마음을 꺼내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감각만큼은 분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조광조라는 이름이 기록 속에서 조심스럽게 등장합니다. 이상은 또렷했고 말은 곧았으며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모두의 속도와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록은 그의 좌절을 비극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이상이 현실을 밀어붙일 때 어디에서 숨이 막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너무 빠른 걸음은 때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처럼요. 이 시기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권력과 이상이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고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어떤 밤을 만들어내는지만 남겨둡니다.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면 지금은 그 무게를
굳이 견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장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과 자리가 어긋날 때 나라의 공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모든 이상이 곧바로 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며 모든 권력 또한 늘 자신이 옳다고 믿을 수는 없다고요. 다만 그 어긋남의 순간까지도 조선은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제7장 전쟁 속에 남겨진 말들. 나라가 오래 이어진다는 것은 늘 평온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시간에도 피할 수 없는 밤들이 찾아옵니다. 기록의 문장들이 갑자기 바빠지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들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시간은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전쟁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준비는 늘 충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록 속의 문장들은 이 시기에 유난히 흔들립니다. 승리의 기록보다 당황과 혼란의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백성들의 삶은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궁궐 밖의 시간은 실록 속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텅 빈 마을, 남겨진 밭과 집들. 전쟁은 왕과 장수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때의 기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누군가는 싸웠고,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루를 넘겼습니다. 실록은 그 선택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가 흘렀다는 사실을 담담히 적어둡니다. 시간이 흘러 병자호란이라는 또 다른 밤이 찾아오면 조선은 이미 한번 겪었던 혼란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결정은 쉽지 않았고 외교와 자존, 생존 사이에서 마음은 오래 흔들립니다. 실록 속의 기록은 이 시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쉽게 적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이 오갔고 얼마나 많은 침묵이 흘렀는지를 차분히 남깁니다. 전쟁의 기록에는 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던 손들,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실록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장을 지나며 조금 숨이 막히신다면 그 느낌을 굳이 밀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쟁의 기록은 언제나 그런 온도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조선 역시 이 밤들을 지나며 같은 숨을 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 속에서 전쟁은 끝나지만 그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로 남겨진 상처들은 다음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8장 고치려 했던 나라. 전쟁의 밤이 지나가고 나면 나라에는 늘 고쳐야 할 것들이 남습니다. 무너진 성과 집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손을 대야 할 자리들이 생깁니다. 조선은 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 했던 흔적이 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영조의 시대는 그런 고민이 오래 이어진 시간으로 보입니다. 말은 조심스러워졌고 결정은 한 번 더 돌아보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갈라진 생각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떻게든 함께 버텨보려는 태도가 자주 드러납니다. 탕평이라는 말이 이 시기의 기록 속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더는 찢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려는 마음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시간에 이르면 조선은 다시 조금 또렷한 목소리를 꺼냅니다.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 고쳐야 한다는 감각이 문장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제도와 사람,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도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실록은
이 개혁의 시간을 찬란한 성공담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의지는 분명했지만 시간은 늘 부족했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치려는 손길 옆에는 늘 망설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그 자리에 머무르려는 힘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힐 때 나라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실록은 그 피로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을 읽다 보면 조선이 무엇을 꿈꾸었는지보다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꾸고 싶었고 지키고 싶었고 그 사이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던 밤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고치는 일은 언제나 그런 감정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조선도 이 시간 동안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못한 시간까지도 그대로 품은 채로 말입니다. 재구장 남아있는 기록의 온기.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고치려 했던 마음도 붙잡아 두려 했던 질서도 서서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조선의 기록 역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호흡을 띠기 시작합니다. 세도 정치라는 말로 묶이는 시간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정이 모이는 자리가 바뀌고 말의 방향이 달라지며 기록의 문장들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스며듭니다. 실록은 이 변화를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나라가 한 번에 무너졌다고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이 더는 잘 작동하지 않는 듯한 순간들이 조용히 반복될 뿐입니다. 백성의 삶은 이 시기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장날은 열리고 비가 오고 아이들은 자랍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문장들은 점점 더 그 일상을 붙잡기 어려워하는 듯 보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변화를 늦추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방식이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더 오래 유지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같은 선택이 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 장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를지 피로라고 부를지는 굳이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록은 그 이름을 붙이지 않은 채 그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겨둡니다. 그리고도 기록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적는 일은 이어집니다. 아마도 조선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분명한 교훈보다 묘한 온기가 남습니다. 잘 해냈다는 느낌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도 아닌 그저 한 나라가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남겼다는 사실에서 오는 조용한 온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잠이 드셨다면 그 또한 이 기록이 허락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늘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록의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지금은 잠시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조선의 밤은 이미 지나갔고 기록은 조용히 남아있으니까요.